불러볼게요. 삼각함수도 결국 이제 극한도 나오겠지만 요거 미분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웬만한 함수는 다 미분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수1에서 삼각함수 다룰 때 역수관계다라고 해서 소개를 저는 하거든요. 근데 커리큘럼 상에서는 역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역수로만 표현했었는데 이제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왔을게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놓고 갈게요. 여기는 역수들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읽어보면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시초선이라고 하죠. 여기 원점에서부터 x축 요거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할 때 이제 각도를 재기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했을 때 우리가 삼각함수 다룬에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90도 이하의 예각들까지만 다뤘었는데 삼각함수 다뤄놓으면서 이제 중각까지도 다룰 수 있어 이렇게 확장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벌어졌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었냐면 시초선에서 지금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한 점 P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r이니까 코사인부터 볼게요. 코사인은 지금 벌어진 각도는 세타야. 코사인은 그 길이 r이라고 하죠. r 분의 여기는 x라고 할 건데 의미상 x는 그 점의 x 좌표라고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알겠죠? x 좌표. 그다음에 그래서 코사인은 동경이 벌어진 그 점에 x 좌표랑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인은 길이분의 y 좌표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어요. 좌표로 이제 접근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는 관계식 하나를 가져오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봐도 되겠고 또는 x분의 y라고 해서 x 좌표분의 y 좌표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그것들의 역수들이야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CSC는 좀 줄여서 쓴 건데 코시컨트라는 의미로 읽기로 하면 되겠어요. 코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CSC 세타예요. 이거는 사인의 역수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의 정의보다는 아래쪽에 사인의 역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지? 두 번째, 코사인의 역수예요. 코사인의 역수는 SEC 세타라고 쓰고요. 읽는 방법은 시컨트 세타라고 읽습니다. 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사인의 역수. 마지막 탄젠트의 역수예요. 그럼 아까는 x좌표분의 y좌표였는데 그 역수하면 y좌표분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COT 세타라고 쓰고요. 읽는 방법은 코탄젠트 세타야. 알겠지? 이건 정이니까 외워두셔야겠고요. 여기서 이제 유출을 하건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미분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네들 잘 봐. 요거는 나중에 팁입니다. 코시컨트에 코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코라는 접두어라고 해야 되나? 코가 붙어 있지, 그지? 시컨트에는 없어. 그 다음에 탄젠트에는 다시 코가 붙어요. 요 용어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는 메모해두세요. 나중 얘기지만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붙는 애들이 코가 붙어 있는 애들이야. 어원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코시컨트나 코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붙더라. 알겠죠? 왜 그런지는 그때 미분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이렇게 미분과 연관지어서 Q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지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려갈게요. 수원에서 많이 하던 내용이에요. 보면은 지금 그림도 이쁘게 그려놨지만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봐봐. P점이 3, 마이너스 4면 X는 3, Y는 마이너스 4 찍으면 제 4, 4분면에 점이 찍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처럼 원을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은 찍을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을 때 기준이 분모로, 탄젠트 말고요. 사인, 코사인 읽을 때 분모로 들어가는 녀석이야. 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5다라고 하면 지금은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읽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그 길이분의 x좌표 읽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3이다. 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y좌표 마이너스 4다.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읽으면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도출하면 돼요. 그치? 그렇다면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시컨트는 3분의 5,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마이너스 4분의 5,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1을 할 때 쌤이 팁으로 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예각이다라고 취급을 하고 그냥 세타를 예각 취급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3, 그 다음에 높이는 4, 빗변은 5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지?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부터 쓸게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이렇게 읽어주잖아.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각도 계산할 때 이런 팁을 드려요. 여기서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 사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정해져. 그게 올사탄코라는 내용이었지, 그지? 자, 그래서 3, 마이너스 4는 제 4사분면 점인 걸 알아. 그러면 각도가 제 4사분면의 각도니까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거든. 부호를 이제 붙여주면 돼. 코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붙여주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접근해도 좋아요. 알겠지?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 전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다 보니까 부호는 똑같이 돌아가지. 그쵸? 네,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 그래서 방금 얘기한 올사탄코라는 그 부호가 역수를 취했을 때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워두면 되겠죠. 여기는 올,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 그다음에 사인만 양수. 사인이 양수니까 역수도 양수. 그다음에 탄젠트.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그러면 그 역수인 코탄젠트도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러면 역수인 시컨트 양수.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아래쪽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고 역수를 바로 읽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도 아직 요거는 버벅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사인, 사인, 탄젠트부터 읽어놓고 그것을 역수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뭐 맨 밑에 있는 특수각에 대한 얘기는 역시나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삼각함수를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99페이지로 가볼게. 99페이지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예제 문제 필수예제 1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타가 2, 4분면 각이고 코시컨트 세타야. 이거는 정의를 알아둬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코시컨트 세타니까 얘는 사인의 역수구나.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루트 2의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2, 4분면 각에다가 찍어놓고 세타를 그러면 둔각으로 벌려놓고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밑에 그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예각 취급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려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를 예각 취급을 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면 여기가 1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도 1이다. 즉 얘는 1대1대 루트 1을 만족하는 예각에서는 45도짜리 4분의 파이 라디안짜리 직각삼각형이야. 맞지? 그래서 예각 취급을 왜 했냐? 아까 잠깐 다뤘던 것처럼 여기서 사인 세타를 읽어보면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를 읽어보면 루트 2분의 1, 탄젠트 세타를 읽어보면 1분의 1, 1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그러고 나서 다시 부호를 반영해. 뭘 보고? 몇 사분면인지를 보고. 그럼 제2사분면은 정원아 누가 양수? 나머지는 그치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은 그대로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다고요. 알았지? 둔각으로 넘어가면 이게 각도가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예각 취급을 하고 몇 사분면 각이냐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는 거 이런 순서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니까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 똑같네요.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지? 넘어가자.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뭐 똑같다고 했죠, 부호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와 그것의 역수들의 부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접근해보면 요거는 사분면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사분면을 그려놨는데 첫 번째, 코시컨트 곱하기 시컨트가 양수라는 얘기는 사인, 코사인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맞지? 사인, 코사인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즉 부호가 같을 때 얘기야. 부호가 같을 때가 어디 있죠? 1사분면 있지, 그지? 둘 다 양수니까. 또 둘 다 음수인 거 여기 3사분면이야.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여기에 해당되는 각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도 만족을 해야 된대요. 코사인과 코탄젠트. 코사인과 코탄젠트. 그러면 결국은 코사인과 탄젠트 부호가 되는 거지, 그지? 코사인 탄젠트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거는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게 어디지? 3, 4지. 3, 4분면은 탄젠트가 플러스, 4분면은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따라서, 두 번째는 여기겠죠.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이거 모두 성립하는 곳은 제3, 4분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식으로 뭐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하려고 하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서는 부호 판단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랑 같더라. 이 정도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그 다음에 관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다뤘던 이 관계식은 하나 더 있겠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많이 썼었죠. 사인 제곱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더라. 항상 그렇더라. 요것도 많이 써먹었었죠. 그죠? 자, 두 번째 식으로부터 파생된 애들이 얘네들이야. 파생된 애들은 얘네들이야. 모양이 막 겁나게 이제 역수 관계에 되어 있는 애들도 막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이 잘 안 외워져 사실 눈에 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뭘 했냐면 여기 두 번째 식을 적어 놓고 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하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아래쪽에 설명도 그렇지만 자, 여기 있는 식을요. 여기 있는 식을 양변을 등식이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자, 아래쪽에 설명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이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였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1은 뒤에 거는요. 1은 1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분의 1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라고 했으니까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야. 자, 쌤이 읽기로는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라고 읽고 쓰기로는 제곱을 먼저 쓰고 있죠. 그죠? 요거는 어, 요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쓰는 방법이. 요거랑은 달라. 요거는 각도를 제곱해서 시컨트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시컨트 세타를 구해서 제곱하겠다는 얘기야. 다른 개념이니까 지금은 시컨트 세타를 두 번 곱한다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 아, 탄젠트와 시컨트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자, 이거는 위에 주어진 등식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을 때고요. 이번에는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두 번째 내용이야. 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이번에는 1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 분의 코사인 세타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1은 사인 세타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덩어리가 뭘로 바뀌냐면 사인 분의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거든.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으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은 그것의 역수라서 코탄젠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시컨트의 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 SC 세타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관계식이 도출이 됩니다.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때마다 도출을 해서 쓰시면 되겠다. 괜찮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참고해가지고 뭐 이렇게 꺾이는 대로 뭐 외워두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외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써가지고요. 관계식을 도출하는 걸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 가볼게요. 이제 코시컨트 세타가 4분의 5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시컨트 코탄젠트 구해보세요. 친절하게도 몇 사분면 각인지도 주어졌어요. 몇 사분면인지도 주어졌어.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열심히 관계식으로 풀진 않아.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 쌤 같은 경우는 아까 하던 대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알겠죠? 일단은 코시컨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이거 양수라고 생각하고 4분의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세타를 예각 취급을 했을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5여야겠죠. 사인 세타가 5분의 4여야 코시컨트는 4분의 5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3대 4대 5를 만족하는 이런 녀석이었구나.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읽어보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몇 사분면이냐를 보고 부호를 배정을 해요. 그럼 지금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 사이면 3, 4분면이잖아, 그지? 제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탄젠트 플러스 주고 나머지는 마마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구해 놓으면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4분의 3.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뒤에는 이제 계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보고요. 또 쭉 넘어가자. 10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일 때 계산하던 거랑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공식 적용하는 거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로 가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노트든 연습장이든 공간이 있으면 요거 쌤이랑 한번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을 정리할게요. 그 과정이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기본 개념 수1에서 했던 기본 개념들 중에 우리는 지금
둔각을 다루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뭐 이미 수원에서 다뤘지만 그래서 각도를 우리가 계산이 편히 할 수 있는 예각 단위로 계속 변환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거 각변환하는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적어 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각 알파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60분법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 세타는 60분법으로 몇 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또는 라디안 단위로 고친다라고 하면 알파는 90도가 라디안으로 2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그치? 곱하기 구조는 똑같아요. n 더하기 빼기 세타. 이때 세타도 라디안 단위야. 자, 이렇게 어떤 이제 각변환할 대상인 각도가 이런 걸로 우리가 먼저 고쳐 놓고요. 각도를 줄여 나갈 건데 첫 번째는 부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아까 올사탕코를 했는데 그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이때 일단 몇 사분면이냐 이거 목적을 적을게요. 몇 사분면 위치니 그래서 뭘 판단하냐면 올사탄코 위치로 부호를 결정해요. 이거 하려고 몇 사분면인지를 보는 거야.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세타를 예각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예각 취급. 예각 취급. 몇 도인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뒤에 고치다 보니까 뒤에 뭐 예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보통 예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뭐 고치다 보니까 한 150도 이렇게 들어갔어. 그렇게 150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걔는 90도보다 작은 어떤 예각이라고 취급을 하고 몇 사분면을 보자라는 얘기야. 공식화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예제 하나만 해볼게. 이렇게 부호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요. 이제 n 쳐다보는 거야. n. 90도에 곱하기 n 또는 2분의 파이 라디안에 곱하기 n. 이 n이 짝수면 n이 짝수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유지, 코사인도 코사인으로 유지, 탄젠트도 탄젠트로 유지 그대로 가져간다. 반면에 90도에 곱해진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라고 배웠는데 우리 오늘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인 거 정의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몇 도를 해볼까? 210도 사인 21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210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아까 90도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라고 했으니까 바꿔볼게요. 사인에 90도에 2배를 하면 180도라서 30도만 더 더해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각변환을 해보는 거야. 자, 수빈, 이건 몇 사분면 각이야? 30도는 1사분면이지. 이거 전체 각도가. 180도 넘어가고 270도 안쪽이니까 제 3, 4분면이지. 부호 결정됐어요. 3, 4분면은 사인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부호 결정했어. 그 다음에 이제 90도에 곱해진 숫자를 보는 거야. 얼마? 2. 짝수지. 그러면 사인은 사인 유지하고 이제 각도 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버리면 뒤에 거 30도. 이렇게 돼요.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쌤이 조금 바꿔볼게. 만약에 90도 곱하기 1 하면 90도니까 이게 얼마 남았죠?
120도가 남은 거지. 그러면 더하기 120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그대로 가자. 일단 몇 사분면인지를 보자라고 하는데 요 녀석을 예각 취급을 하자고요. 예각 취급이야. 그러면 90도는 이제 사분면 하나 넘어간 거잖아, 그치? 하나 넘어가서 예각만큼만 조금 더 간 거야. 얘는 제2사분면 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제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플러스죠, 그죠?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90도에 1이 홀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바꿔야 돼. 그리고 뒤에 각도를 갖다 박아요.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었어. 그럼 코사인 120도는 사실 외우고 있긴 한데요. 얘도 각변을 또 할 수 있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 놈은 코사인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로 다시 바꿀 수가 있어. 여기 110도에다 예각 취급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예각 취급. 공식화를 할 때 요걸 좀 조심해야겠다. 자, 그래서 코사인 90도 곱하기 1에 더하기 30도면 아까랑 비슷합니다. 90도 갔다가 30도 더 가니까 또 이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고요. 90도 곱하기 1 홀수를 곱했으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각도를 갖다 박으면 되지. 결론은 똑같아. 맞지? 이렇게 각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변환 공식은 좀 버벅거리면 쌤한테 꼭 질문하셔야겠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또는 뭐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앞에 있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증명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건데요. 노트 있어? 없으면 이면지를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적어 보는 게 중요해. 이게 노트 있어? 그래서 뒤에 있는 건 그냥 흐름대로 쭉 갈게요.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책에 있는 걸 해야 복습도 할 만하고 그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만 기다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단위 원을 그렸어요. 지금 할 거는 덧셈 정리라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가 뭔가 더하기나 빼기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전개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반경 그 점을 A, 여기서 여기까지를 반경 점을 B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세팅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책이랑. 자, 그래서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 1,0이 뭐 시작하는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A점은 이만큼 벌어졌죠, 그죠? 이거를 알파라고 표현할게요. 알파. 그 다음에 B점은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그래서 이거를 베타 각도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지금 노란색 선분 OA나 빨간색 선분 OB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다 1이야, 그치? 그래서 1, 1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A와 B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하면 삼각형 OAB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 위의 점 A를 각도 알파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아까 x좌표는 코사인이다라고 했지, 그지? 코사인 x좌표. 그래서 x좌표는 마침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서 빗변에 해당하는 게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y좌표는 사인이겠죠.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도가 벌어진 각도가 주어지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각도, 사인 각도가 각각의 xy 좌표가 되더라. 그럼 B점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선분 AB 길이를 한번 구해 볼 거거든요. 선분 AB 길이를 구하는데 첫 번째 우리 방금 좌표를 두 개를 찾았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선분 AB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씌우기 귀찮아. 나 이거 제곱할래. 그러면 x 좌표끼리 차이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차이 제곱이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x 좌표끼리 차이였고요. 더하기 y 좌표끼리 차이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괜찮죠? 전개 좀 할게요. 전개. 제곱을 먼저 쓰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제곱한 거 더하기 코사인 베타 제곱한 거.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뒤에 거도 사인 알파 제곱 사인 베타 제곱 곱한 것의 2배니까 빼기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뭔가 계산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두고요. 괜찮지? 다른 방법으로 선분 AB를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수원 삼각함수 개념으로 가서 삼각함수 활용해. 요거 아까 5의 길이가 1이라고 했지, 그지? 5의 길이도 1이라고 했지? 그러면 1일에 여기 끼인 값을 알파벳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끼인 값이 얼마죠? 전체 알파에서 베타 빼면 되잖아.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요 각도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좀 단순하게 다시 그려볼까?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각도가 알파 빼기 베타가 됐고 반지름의 길이 1, 1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AB 길이를 구하고 싶어. 어머나, 그러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 그럼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구하려는 AB 길이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양변 길이의 코사인 구하려는 선분의 마주보는 각도였어.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거는 조금 더 짧네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2 빼기 2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이랑 이제 AB 제곱을 똑같이 구해놨으니까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위의 식 잠깐만 더 정리할게요. 아까 정리를 덜 하고 왔네. 같은 각도에 대해서 아까 관계식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었지. 그러면 코사인 알파 각도의 제곱에 사인 알파 각도의 제곱에 더하면 1이겠다, 그지? 얘네 둘 더해서 1을 할 거고 코사인 베타 제곱과 사인 베타 제곱은 또 더하면 1이야. 그러면 1, 1,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얘는 2배의 아니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묶어냈을 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로 묶이겠네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다.
아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다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래 위 누구냐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같다라고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어때? 숫자 2 같죠?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도 약분할 수 있죠? 그러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덧셈 정리 모양에 따라 밑에 있는 거 먼저 쓸게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위에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데 어떤 각도는 뭐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빼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대. 뭐 예를 들면 75도는 특수각은 아니거든. 그런데 75도는 30도 더하기 45도 또는 뭐 90도 빼기 15도, 15도도 특수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덧셈이나 뺄셈으로 쪼개서 쓸 수 있거든. 마침 알파도 특수각이고 베타도 특수각이라서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삼각함수에 이렇게 전개된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게 덧셈 정리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그렇다면 증명을 앞에서처럼 계속 해야 되냐? 아니요. 이제 각 변환을 이용해서 나머지 형태를 다 찾아와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봅시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해 볼게요. 여기 앞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